LS니코 동재련 회사에 대한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를 예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트월드를 원가 세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스루풋 월드를 스루풋 세계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월드 쪽에서는 코스트 세계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경영성과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품의 가공비 배분을 제거하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또한 제약에는 비용을 더 쓰고 또 투자도 한다, 그러한 입장의 를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또 스루풋 회계로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LS니코는 온산이라고 비철금속 단지 국가산업공단에 있는 기업이고요. 전기동, 금문, 황산 등의 제조 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비상장이고요. 장부가격상으로 일주당 가격은 42,000원 선으로 2020년 말보다는 1311원이 상승했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LS가 50.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JKJS라는 회사가 49.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일 합작을 할 때 한국이 경영권을 가질 때 0.1%를 더 갖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이루어지죠. 그래서 JKJS는 재팬 코리아 조인트 스멜팅의 약자로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JX 니폰 마이닝 앤드 메탈즈와 그 다음에 미쓰이 마이닝 앤 스멜팅, 그리고 마루베니 상사 같은데요. 각각 80%, 10% 및 10% 지분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이 9조 6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25.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약간 더 증가했습니다. 25.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4.1%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스루풋률은 8%로서 전년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2.3%가 증가했습니다. 판관 비율이, 운영 비용에 대한 판관 비율은 18.8% 선이 되겠고요. 전년보다 0.6%가 감소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69로서 전년도 1.40보다 0.30이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16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에서 보면은
WCAI, 이게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제가 약자로 쓰고 있는 건데요. 상품, 제품, 제공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3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체 재고 증가분보다 더 증가했죠. 그 이유는 원재료가 156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재료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그 데이터 주석은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합인데, 이 합계액에서 MC, 매출 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스루풋 손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C가 25.6%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2.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변동, 원재료 사용 및 상품의 매입은 아주 표준적인 표기 방식으로 말하자면은 공시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년보다 0.7%가 감소했는데, 대부분 제조 원가 중에서 96%가 재료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공 비율이 0.7포인트라도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료비 가격이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다. 즉, Q 총 제조 비용이 재고자산의 증감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스루풋 손익 쪽에서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일치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 단계도 대부분 재고자산이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039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운영비용 대비 인건비율은 2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비가 641억 원이 나갔는데요. 0.6%가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가지고 전기료가 더 증가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한전의 적자 내용 중에서 보면은 심야 전력, 이런 것들, 공장 산업용 전력들을 좀 심야에 많이 쓰면은 단가를 좀 싸게 주는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은, 그렇게 지득된 정보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PQ 총재료 비용이 일치하면은 요거는 덩달아서 똑같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갭이 없죠.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3단계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현금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159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도 1159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9억 원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고자산 평가했던 것을 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철금속 같은 그런 경우에 굳이 재고자산 평가를 해서 손실을 잡고, 그런 것을 손실 잡을 때 매출원가를 증가시키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금액도 크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갭2로 2020년은 156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추적을 해보니까 재고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대체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동하고 그 다음에 금은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유형 자산에 뭘로 대체됐겠냐? 그러면은 유형 자산이니까 공장 건물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동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 그걸 가지고 동을 가지고 그 유형 자산 그 건물 그 벽체라든지 동판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동판으로 아예 자기네들 제품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온산이라는 데를 제가 좀 잘 아는데요. 그 옆에 풍산금속이 있습니다. 그 풍산금속 처음 졌을 때 그 지나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동판으로 그 지붕하고 벽체를 전부 다 해가지고 자연 이 청록색이라고 그러나요? 그 녹이 나면은 더 이상 그 더 뭐 부식이 안 되니까 이 철판보다도 더 비싼 소재를 쓰면서 공장을 그 유지보수하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유지보수용이 안 들어가는 거로 그런 것을 한번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재고자산,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7.3회전으로 0.5회전 상승했습니다. 또한 TO의 생산성도 1.40에서 1.69로 0.3포인트 그 상승했습니다. 재고 버퍼율은 회전율이 올라가면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총 재고지만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떨어졌죠. 0.1%가. 그래서 임팩트 미래 가치는 33.3% 상승하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재고 회전율의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2.57로서 매우 제조업체로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그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동재련이라고 하지만 이 동에서 나오는 것이 또 금, 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상당해서 이렇게 높게 총자산 회전율이 산출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는 20.6 회전으로서 이 재고 회전율보다도 3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버금가게 빨리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대부분 선입금을 받고서 물건을 파는 그런 안정적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면은 이런 그 지표가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금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97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유형자산에 투자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종속기업은 그렇게 뭐 규모가 크질 않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607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8.2%, 전년보다 0.2% 상승했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469억
9,700만 원. 그러니까 470억의 그 이자 부채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4.1%에서 32.5%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의 현금 흐름은 100% 이익 배당으로서 1,200억 원이나 이익 배당을 했는데, 이게 ROE를 보면은 3.7%, 또 전년도는 3.4%, 매우 높은 이익 배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국내 상장 기업에서 이렇게 높게 가져가는 업체를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뭐 말하자면 그 재미를 짭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업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S 니코 동제련을 분석하게 된 동기는 국내 전선 메이커, 이걸 하기 전에 대한전선 등을 봤는데, LS전선은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 전기동이나 이런 가격의 그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 꽤 됐는데, 이게 제품 가격에 그 반영하는 것이 경쟁 관계로 쉽지가 않아 가지고 2차 그 제조업체에서 나름대로 애로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1차 금속을 제공하는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동재료는 얼마나 벌었는지를 또 궁금해서 분석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종 3,068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번 거죠. 네. 그리고 현금 버퍼율은 6.1%, 전년도는 또 6.2%.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 그러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 워낙 높으니까 현금 버퍼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상응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747.8%로 상승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8.4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2022년도에는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의 이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회계적인 측면은 생략을 하고요. 스루풋으로 분석했으니까 스루풋 요소로 그러면은 어떻게 그 판매 계획이나 예측을 당신네는 할 수 있겠어? 제가 스루풋 회계를 계속 홍보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2022년도에도 그 원재료 가격이 25%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원재료가 25% 오르면은 매출액 판매 계획도 25% 올려서 계획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단순 무식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 스루풋율 그대로 두고요. 재고 회전율도 그대로 두고 원재료 비용이 25% 오르면 매출액도 25%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저는 사업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뭐 말하자면 엄청 비판을 받겠죠. 단순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도 모르는 놈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월급쟁이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그 머리는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줬어. 원재료비가 25% 올랐는데 그 가공 비율이 이 회사는 얼마 안 되니까 4%뿐이 안 되니까 이래서 가공 비율을 뺀 재료비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소. 그러니까 다른 업종이라도 재료비 인상률에서 가공 비율 뺀 거를 곱해버리면은
그게 그 역량, 반영을 해야 된 비율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계산해 봐야 24%다. 24%나 25%나 그놈이 그놈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따질 겁니다. 그리고 좀 영업이익이라면 도전적 목표를 잡아야지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오나라면은 이런 그 단순 무식한 영업쟁이가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저돌적이고 그런 게. 근데 이제 내부 이제 뭐라 그러나요? 브레인들이 그거 안 될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지 모르죠. 그래서 머리 돌려봐도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영진이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은 오나가 좋다. 12조 원 한번 올 연말까지 달성해 봐라. 이렇게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 매출 재료비는 25% 오르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24% 오르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 원가에서 뭐 예측하는 대로 가공비율 변함이 없이 가공비율 4% 정도 오르는 거로 보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1% 정도 오르는 거 보고, 영업이익은 20%를 더 증액해서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견적가로 했습니다만은 요거 용어는 제가 이제 납품하는 업자 입장이라면은 해서 썼던 건데, 이거를 그냥 오너한테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인하고 오너하고 그 거래 계약 관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견적가라고 그냥 불러도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지만 영업에서 얘기했던 단순 무식한 그 금액으로 12조 원을 달성해라 라고 LSE 니코에서 아마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미래 예측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뭐 건설회사 이제 광고 문구에 나왔는데 필이 빠꼬 치는 얘기가 돼가지고요. 저도 꽤 피터 드러커의 그 경영서적을 읽어봤었는데, 뭐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경영의 귀재인 피터 드러커, 학자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고, 현재는 타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가 이렇게 12조 원으로 판매 계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은 확정한 다음에 지금 벌써 5월 초가 됐습니다만은 실무진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좀 하면은 또 돈을 더 벌어서 우리가 이 이익배당이 아니고 우선 보너스도 더 받고 또 급여도 좀 인상을 받아야 되겠고 등등. 근데 그 비상장 회사는 그 자료들이 좀 감사 보고서는 여러 그 데이터들이 부족해서 평균 임금 산출하기도 어렵고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전체 인건비 나간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 슬픈율 그대로 두고 재고 회전만 7.3회전에서 7.7회전, 0.4회전 정도만 더 상승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이 있어가지고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재고도 좀 줄여주고 그렇게 되면은 12조 4,348억 원을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3.5% 증가하는 거고 매출 재비는 1.2% 더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0.2%,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는 1%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0% 계획을 했었는데 107%가 올라간 7,885억 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제 계산상은 이렇게 나오는데 2022년도 말 결산을 보면은 제 예측이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동이라는 게 이제 그 LME 가격에 연동이 되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2021년도 그 보니까 그 굴곡이 그래도 좀 뭐 내려간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에버리지 평균을 내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것들이 그 회사에서 제시를 해주면은 감사한데 감사보고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 보니까 네이버 그 뭐 저기 이 금속 국제 금색 시세 같은 거 거기에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현재는 뭐 10,000달러, 12,0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한 9,800달러 정도 되는 거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영업 입장에서 최저원가 뭐 이런 걸 모르더라도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판매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15% 오른다고 보고 어, 그 판매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율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15% 오른다고 보면은 그리고 목표이익을 20% 잡아가지고 이걸 더해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11조 2천억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최소 이 정도는 달성해야 그 예년에 그 스루픈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도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A, B, C 플랜에서 감안해 가지고 판매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그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LS 느끼고가 연말에 2022년 연말에 최하 11조까지는 달성 할 것 같다. 그렇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예측을 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릅니다. 분석하는 이유가요. 그리고 또 분석을 해서 사업 계획에도 참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요거 그 말하자면은 진행 자료에는 원가 회계에 대한 판매 계획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일부러 했습니다만은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요 스루풋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국내 유일은 아니죠. 전기동을 주로 생산하는 LS 니코 동재련 회사에 대한 2021년도 실적을 분석을 하고 2022년도 예측을 해보는 게임을 즐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